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이 꼰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식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물 식권을 모바일로 옮긴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식당 정보를 가지고 맛집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돌고래 식당으로 표시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회사인데요. 지난번 앙병익 대표님 이야기 많이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앙병익 대표님의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다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신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창업하셨는지 그런 어떤 회사다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식신을 이제 현재 주력으로 하는 건 식신 이식권이라고 하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하고 맛집 추천 서비스 식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원래 식신은 이제 위치 기반 SNS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모인 정보를 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맛집에서 이제 체크인하고 리뷰를 남기고 그런 네네. 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쌓인 그런 리뷰나 체크인 정보를 가지고 맛집 서비스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2013년에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맛집 추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맛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관찰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거기서 이제 종이식권을 쓰고 장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모바일 식권 서비스를 2015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 있던 그 맛집 추천? 네, 사실 식신 제가 맛집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점수를 맹신은 안 하는데 그 맛집 추천하고 계시는 관련되는 식당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 우리나라 전체 식당이 한 75만 개 정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신에서는 그런 정보를 다 담고는 있긴 한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맛집 9만 개를 이제 하프에스로 저희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천 개 정도가 별 맛집이라고 해서 네네. 네,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렇게 네. 완전히 인증된 추천 맛집이 네네. 한 전국에 7천 개 7천 정도가 개.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추천해요? 결국은 데이터는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네. 같이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뭐 허영만 백반기인도 아닐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이거를 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유저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자들이 네네. 이제 리뷰를 남기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클릭하고 네. 뭐 조회를 하고 뭐 이런 각종 빅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네네네. 이게 만족도가 높고 어떤 이제 평가가 높은 곳들 중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실제 이제 그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작업을 또 거칩니다. 그 전문가 평가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천 개를 이제 추천 맛집으로 선정을 합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셨고 컴퓨터 공부를 하셨는데 이 비즈니스 서비스 쪽은 대부분 지금 하신 것들은 뭐 기반에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맛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맛집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맛의 주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모델로 삼았던 거는 이제 미국의 옐프닷컴 옐프, 같은 회사를 모델로 삼았고요. 이제 위키노믹스라고 해서 그 크라우드 소싱으로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는 집단 지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하는 거는 굉장히 편협된 정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네. 집단 지성 자체는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식신 서비스가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네네. 식신에서 이제 맛이라고 하는 정의는 약간 좀 기존의 정의하고 조금 다른데 네. 인기도 있어야 되고 실제 맛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뭔가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그 만족하면서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인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맛집들이 저희한테는 별 맛집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이 가져오는 폭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뿐만 아니라 정치든 뭐 사회적이든 이게 집단지성이 다 이거니까 이게 따라와라고 했을 때 그게 맛이 됐든 뭐 어떤 평가가 됐든 나머지 다양성을 오히려 없애는 효과가 있지 않나, 부작용이. 대표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실 반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식당이 이제 장사가 잘 되려면 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있거나 네, 네. 그래야만 이제 식당이 잘 네, 됐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은 골목 깊숙한 안쪽에 맞습니다. 있어도 네. 뭐 SNS나 뭐 맛집 서비스에서 유명해지면은 네, 네, 그 식당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어떤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이 네. 오히려 다양성을 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빅헤드가 아니고 롱테일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저는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롱테일을 그래서 근데 만든다? 네. 정치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론 형성이나 이럴 때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맛집 추천 같은 경우는 더 다양성을 추구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믿고 싶으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서비스 하나가 맛집 추천인 것 같아요. 아주 역설적으로 점수가 높아도 이게 진짜일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 추천 이거는 그러면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공정하게 이제 공정하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예. 네네. 그러면 그 웹으로 보는 건가요? 그거는? 웹도 있고 앱도 있고, 예. 네네. 두 가지 서비스로 볼 수가 있고요. 보-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자동차 내비게이션 지도에 보면은 네네네. 식신에서 제공하는 별 맛집이 거기에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지도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식신에서 제공하는 거라고는 그 저희 마크가 있어요. 돌고래 마크. 예. 음.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먹는 게 인간의 본능 또는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먹어야 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거는 먹는 거를 감옥에서 먹느냐, 그냥 먹느냐에 네, 맞습니다. 가장 그게 저는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자 이런 것들은 또 2차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대표님 보면 책을 지금 3권을 쓰셨어요. 네. 보면 커넥트, 그 다음에 메타 유니버스, 그래서 뭐 연결과 초연결,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 이 책을 쓰신 계기 또는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커넥터 같은 경우 이제 연결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자연 세계나 물 현상을 보면 이게 연결된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연결 효과가 인간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또 제품을 이제 또 성공시키고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킬 때 이런 인간의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의한 그런 네.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메타 유니버스는 이제 초세계, 초월세계라고 이게 번역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그냥 가상세계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지금의 세계를 뛰어넘는 네. 그 초세계, 초월세계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푸드테크 분야의 대체육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대체육은 가짜 고기죠. 그렇죠. 근데 가짜 고기인데 진짜보다 더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인간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짜 고기인 거죠. 그 대체육 같은 것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세계다. 네. 네. 지금의 세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세상과 물리 공간이 이제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될 텐데 그 시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메타버스 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만약에 그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사실 이미 시작한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네네. 트윈 코리아라고 하는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개념을 이제 응용을 한 건데 네네. 물리 공간은 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디지털 공간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트윈 코리아는 디지털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공간이 아니고 물리 공간에 있는 식당과 연결된 디지털 공간이죠. 그래서 트윈 코리아에서
그 3,000평을 셀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압구정 셀을 하나 갖고 있으면 네. 향후에 이제 압구정 그 셀에 속한 식당들에서 발생하는 네. 온라인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에 대한 수익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구상을 했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셨고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비즈니스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식신이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식당이 75만 개가 전국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식당들이 사용자들이 가서 이제 리뷰도 쓰고 뭐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가서 이식권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식당들도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네이버 같은데 네. 광고하듯이 네. 그럼 광고도 해야 되는데 네. 온라인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를 그 물리 공간의 지도처럼 네. 온라인 공간의 지도처럼 이제 땅을 만든 거죠. 네. 네, 그걸 하나의 셀이라고 이렇게 네. 정의를 한 거고 네. 그 셀을 이제 그 사용권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셀을 갖고 있으면 그 셀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네. 마치 내가 오프라인에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네. 온라인 서비스가 발생됐을 때 그 수익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한 식당들이 얼마만큼 많이 선도적으로 여기를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또 계속 몰리게 될 거고. 네, 네. 자율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좀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플랫폼이 독점을 갖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네. 이제는 참여자들이 어떤 오너십을 갖는 그런 네. 개념의 네. 새로운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저처럼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 새로운 개념 듣다 보면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앞서가시는 저는 아예 이거 한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식당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그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맛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네. 75만 개 식당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연간 폐점률이 한 25% 정도 와우.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네. 다시 열고 네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버티시나요? 식당들 평균 영업 기간 뭐 이런 게 있나요? 연간 폐점률은 이제 25%. 뭐. 전체 총계가 그렇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2년을 못 버티는 곳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50%.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치킨, 막 뭐 이런 뭐 주 종목별로 네. 폐업이 제일 많이 폐업이 많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가장 폐업이 높은 프랜차이즈, 걸로 그게 조사가 뭐가 되어 됐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또 의외네요.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네. 쉽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 프랜차이즈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이 오히려 경험 부족으로 그런 폐업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실 것 같아요. 맛있고 잘 되는 집들은 음식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인사이트가 있나요? 뭐 저희가 일단은 그 모바일 식권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신기하게 모바일 식권 가맹점은 폐점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식권 가맹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회사에서 추천한 식당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집들이죠. 예, 점심 먹기에. 네. 그런 집들은 그런 식당들은 폐점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저희가 뭐 5만 개 사용처가 있고 식당만 그냥 일반 식당만 하면 14,000개 정도 되는데 네. 14,000개 중에서 연간 폐점률이 거의 한 15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폐점률 자체가. 그래서 그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는 맛도 어느 정도 있고 가성비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했을 때 충성 고객들이 계속 재방문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식당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진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냐하면 기존 세상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스펙, 소위 박사, 그것도 컴퓨터 박사. 근데 창업을 2번이나 연달아 하셨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도 다시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뭐 돌이켜 보면 이제 그 기쁜 일도 많았고 네. 힘들었던 적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뭐 모든 벤처 기업이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려움이 5가지 어려움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어떤 5가지요? 자금적인, 네, 재무적인 어려움, 네네.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 돈, 사람, 그다음에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쟁. 어려움,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고객.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예. 자만심에 대한 어려움. 자만심. 네. 이 어려움은 똑같이 반복해서 겪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이거 저는 처음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자만심은 사실은 참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자만심과 관련된 어떤 뭐 일화라든지 왜 그게 위험하고 힘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환경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다르고 네. 어제하고 오늘이 다른데 네. 그런 환경을 느끼고 대응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자만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나는 이게 시장에 있어서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결국 운명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그 부장님을 굉장히 원망했는데 네. 지금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제 결혼하셨을 거고 네. 2세가 있으실 건데 2세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뭐 흔쾌히 일단은 말리겠습니다. 저는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네가 뭐 네. 네 인생인데 고생도 해봐야지. 아빠가 아무리 말린다고 뭐 고생이 말로만 고생하는 것과 진짜 해보는 건 다를 것 같아서 해봐라. 네, 맞습니다. 네.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식신의 안병익 대표님 모시고 너무 많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드밴스된 IT 기술이 접목된 회사였습니다. 식신 내년에 상장한다니까 성장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단순히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서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